증거를 찾기 위한 저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민우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유리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죠. 생활비?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친구에게 왜 매달 돈을 보낼까? 그리고 어느 날 밤 기회가 왔습니다. 민우가 샤워를 하다가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갔어요. 평소엔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이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민우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 저는 몇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제 생일은 이미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죠. 민우 생일도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 순간 떠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427 서윤이 생일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입력했죠. 그리고 열렸습니다. 휴대폰이 열린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윤이 생일이 비밀번호라고?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서둘러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유리와의 대화를 찾았어요. 최근 메시지들은 평범했습니다. 내일 서류 가져갈게.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어. 같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스크롤을 계속 올렸습니다. 과거로, 더 과거로.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12년 전 메시지들이었어요. 오빠, 오늘 병원 다녀왔어. 확실해 임신했어. 유리야, 정말 우리 어떡하지?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는 모를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오빠가 원했잖아. 나도 원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12년 전. 임신? 서윤이가 올해 8살입니다. 계산이 맞았어요. 서윤이를 임신했을 때였죠.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빠, 애기 태어났어. 딸이야. 정말 예쁘게 생겼어. 사진 보냈어. 오빠 닮았지? 응, 눈이랑 코가 똑같아. 빨리 보고 싶다. 언제 볼 수 있어? 수진이 출장 갔을 때 와. 우리 딸 보러. 우리 딸.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와 유리가 우리 딸이라고 불렀어요. 서윤이를, 제가 친딸처럼 사랑했던 서윤이를. 욕실에서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민우가 곧 나올 거예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메시지 화면을 몇 장 찍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죠. 민우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봐? 민우가 물었어요. 그냥 드라마.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메시지들 뿐이었어요. 서윤이가 민우의 딸이라고, 12년 동안 유리와 민우가 불륜 관계였다고.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 DNA 검사를 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민우의 머리카락은 구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서윤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윤이의 샘플을 구할까? 그날 오후 저는 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리야, 오늘 시간 돼. 서윤이 보고 싶어서. 어? 갑자기? 좋아. 우리 집으로 올래? 응, 금방 갈게. 유리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가 뛰어나와 저를 반겼어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서윤아, 보고 싶었어. 저는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안아줬지만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유리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서윤이와 놀아줬습니다. 서윤아, 머리 좀 묶어줄까? 네. 이모,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서윤이 머리를 빗으며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서윤이는 눈치채지 못했죠. 아파? 아니요. 안 아파요. 저는 그 머리카락을 티슈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으로 DNA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익명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민우의 머리카락과 서윤이의 머리카락을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죠.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서윤이가 민우를 아빠라고 부르는 꿈, 유리와 민우가 함께 웃고 있는 꿈, 시어머니가 저를 비웃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그런 민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12년 동안 나를 속였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이메일로 왔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이메일을 열었죠. 친자 확률 99.99%.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서윤이는 민우의 친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제 곁에 있던 남편이 20년 동안 제 곁에 있던 친구가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불임이라고 진단받은 게 언제였죠? 결혼 3년 차. 그때부터 병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불임이 된 거예요. 저는 다시 민우의 휴대폰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메시지들 사이에서 또 다른 대화를 발견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이거 수진이한테 먹이래. 뭔데? 피임약이래, 영양제라고 속이고. 그게 괜찮을까? 어머니 말씀이 수진이가 임신하면 안 된대. 내가 오빠 아이 낳아야 한대.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불임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유리가 그리고 민우까지도 공모해서 저를 불임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먹었던 영양제는 피임약이었던 거죠. 이럴 수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시어머니, 민우, 유리. 세 사람이 함께 짜고 12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지금 당장 따져봤자 소용없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완벽하게 복수해야 해. 저는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우와 유리의 12년 전 메시지. 서윤이 친자 확인 결과 99.99%. 피임약을 먹였다는 메시지. 매달 유리에게 보내는 이체 내역. 시어머니와 유리의 친밀한 관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진실은 명백했어요. 그날 밤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저녁 준비했어. 응, 고마워. 민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2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것을, 유리와 함께 딸을 낳았다는 것을, 시어머니와 공모해서 나를 불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저녁을 먹으며 민우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면 그때 너희 모두 지옥을 보게 해줄 거야.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이었죠. 다음 편 예고.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법적으로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대면합니다. 12년간의 공모,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챕터 4 공모의 실체에서 계속됩니다. 12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수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챕터 4가 업로드되면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공모의 배후가 밝혀집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